안녕하세요. 도시일반의 슈퍼해머입니다. 도시일반 61강 이치에 대한 고찰이죠. 연속적으로 이치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제법 무아에 대해서 고찰해 볼 건데, 불교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교리가 있죠. 그 중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 공사상, 뭐 연결해서 무아사상,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이 무아가 어쨌든 또 핵심 키워드가 되는데, 이 제법 무아라는 이 말이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만의 다른 견해들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자면 말이 정말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말 중요한 키워드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 무아라는 키워드인데, 이 무아라고 해서 뭐 없을 무다 보니까 나라는 게 없다, 공하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단 말이죠. 이 나라는 존재가 계속적으로 윤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생을 반복하는데, 그럼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도대체 뭐 어떤 존재가 윤회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 이거를 제가 일단 시작부터 좀 간결하게 딱 끊어서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재행무상이죠, 그죠? 재행무상. 무상하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매 순간 변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다. 바뀌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을 하면 고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단 말이죠. 자, 연결되는 겁니다. 재행무상이다. 바뀌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는 게 없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는 게 없다. 변해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 무하다.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고정된 나라는 게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정된 나라는 건 뭐냐? 이 고정된 나라는 것은 나의 영혼이 뭐 이제 진아, 뭐 참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단어가 어떻고 저떻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영혼이 실제 납니다. 영혼이 진짜 이 나라는 존재인데, 이 영혼이란 나라는 존재가 윤회를 합니다. 카르마, 업에 따라서 윤회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수백 번, 뭐 수천 번 이렇게 윤회를 하겠죠. 자, 이렇게 윤회를 하는데 나라는 영혼이 이 육신에 들어온단 말이죠. 이 육신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뭐 뇌, 눈, 귀, 코, 입, 여러 가지 촉감,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육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마음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죠.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뭐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감정이 일어나고 이 관계 안에서 기억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뭐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양한 기억들이 우리가 형성이 되죠. 이 기억들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서 뭐 내가 좋았던 기억들 또는 좋지 못했던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쌓이겠죠. 쌓이면서 이런 것들의 기억들이 형성이 되고 이 틀이 되면서 이 기억된, 고정된 이 틀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래, 나는 저래, 나는 저거 싫어해, 나는 뭐 저거 좋아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내성적이야, 이런 식으로 고정된 나라는 틀을 형성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시킨 어떠한 존재를 이것이 나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기억에 의해서 형성된 고정된 틀의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신에 들어와서 이 지상계를 살아가면서 형성된 기억에 불과하다. 이 기억들은 환경에 따라 변해버린다. 재행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제법무아, 즉 그 고정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나라는 존재는 영혼인데, 이 영혼은 붓다의 반야신경의 경에 읽어보면 이 영혼은 뭐 짧고 긴 것도 없고 뭐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뭐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늙어 죽는 것도 없다. 영혼이라는 것은 성별도 없고 뭐 밝고 어둡고 이런 것도 없고 뭐 짧고 길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게 이원성으로 나눠진 어떤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우리 뭐 인간처럼 이렇게 눈, 귀, 코, 입이 없습니다. 영혼은 에너지 그 자체거든요. 비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이 지상계를 살아가면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어도 저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어떤 환경들, 기억에 집착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분리가 되어서도 나는 누구야? 나는 이래 라고 내가 나에게 집착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집착이 지상계에 많으면 많을수록 천성으로 못 올라가고 중간에 머물게 됩니다. 집착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제법모아라는 것은 변하고 바뀌고 이 몸으로 인해서 형성된 기억들, 환경들,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 틀 속에서 만들어진 것에 나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이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 그러면 벗어나지 않습니까? 깬다라는 의미는 내가 나라는 틀을 이렇게 나는 요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틀. 그럼 이 틀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난 저거 싫어하니까. 나는 저거 좋아하니까. 난 이거 싫어하고 저거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되거든요. 싫어하는 건 멀리 해야 되고. 나는 내성적이니까.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이렇게 나를 틀에 가둬버립니다. 가둬버리면 어떠냐? 못 벗어나요. 한계에 갇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계라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 나라고 형성시켜서 내가 나에게 틀을 갖춘다. 우리가 이제 뭐 코끼리 있죠. 코끼리 족쇄를 채우면 족쇄를 뭐 30년 동안 채워놓으면 족쇄를 풀어줘도 멀리 못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발목에는 또는 내 손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 1m 정도 가니까 이 족쇄가 탕 하고 나를 땡기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땡겨가지고, 그죠? 이게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 나는 저래라는 이 족쇄가 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면서 형성된 기억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롭다.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또는 가장 중요한 내가 나를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자유로워진다. 나는 매이지 않는 존재다. 나는 원래 내성적인 것도 아니었고 원래 외향적인 것도 아니었고 원래 내향적인 것도 아니었다. 나는 원래 본디 남자도 아니었고 여자도 아니었다. 나의 영혼은 그 에너지 그 자체인 거지 어떤 틀이 형성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줄여서 무하다, 제법이 무하다,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재행무상이다. 바뀌고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중생, 우리 인간은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 인격이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흩어졌다가 만들어졌다가 흩어졌다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각자의 업에 따라서 우리 중생은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 업에 따른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 환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나의 업에 따라서 이 환경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이 환경에서 공부하고 배워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을 내가 정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내가 이 생에 영혼이 진나인 참나인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계획을 짜가지고 내가 어떤 저런 육신을 선택을 해서 내 영혼이 탁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명이라고 하면 정해진 틀을 운명이라고 하죠. 그죠? 이 정해진 틀이라는 것은 저 다른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적 오류라든지 영성지능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설계를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저 환경을 일으키면은 저 환경 안에서 이런 부분을 깨달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내가 다음 생에는 저 환경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태어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포맷돼 버립니다. 기억을 잃어버려요. 전생의 기억들을 잊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냐? 고생을 하고 힘들어야 내가 이 환경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막상 태어나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데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억울하고 분하고 남 탓하는 환경과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이 운명은 누가 정했냐? 내가 정했다. 왜 정했냐? 나의 업적 카르마를 내가 소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진화, 발전,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정해서 내가 태어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제법 무아에 대해서 뭐 정말 압축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삶에서 제가 깨달은 영역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제가 살아온 환경이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업으로 이 업을 소멸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선택을 했겠죠. 내가 설계를 한 겁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고르고 내가 저 환경에 태어나서 내가 이번 생에는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태어났죠. 태어나서 이제 살았는데 저의 환경은 저의 의지랑 상관없이 내성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 내성적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죠. 이 내성적인 게 뭔가 내 의사를 남한테 말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낯가림이 심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걸 좀 두려워한다든지 좀 이런 성격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내성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MBTI 검사를 해보면 뭐 E 성향을 가진 사람, 외향적인, 그 다음에 I 성향을 가진 사람, 내향적인. 그래서 뭐 E 성향도 몇 프로대가 있고, 뭐 I 성향도 이제 몇 프로대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이원성으로 쪼개집니다. 외향적인, 내향적인 이렇게 쪼개지는데,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내향적인 거는 뭐 좋지 못한 거고 외향적인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런 말들에 절대로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내향적인 거랑 외향적인 건 다른 겁니다. 사회적 역할이 다르단 말이죠. 왜냐?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거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사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행해야 될, 그러니까 수행해야 될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이 다름을 존중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뭐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고 뭐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성향들이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을 즐거워해요. 재밌어하고.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를 조금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고 사색을 하고 이런 시간에 많은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에너지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의 충전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이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사람이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재밌지 않냐? 즐겁지 않냐? 넌 왜 이런 걸 안 즐거워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민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야, 그거는 네 잣대지 마. 나는 안 그래. 나는 너랑 성향이 다르니까 다른 성향을 존중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일으키고 말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향, 외향은 다른 거지 잘못된 게 아닌데, 사회에서 외향적인 사람,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막 잘 지내는 사람들이 이런 게 더 낫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비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뭐 주눅이 들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뭐 낯가림 좀 있고 뭐 사람 많이 안 만난다고 해서 뭐 주관이 안 만들어지고 뭐 내 삶이 똑바로 안 사라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관계 많이 안 하거든요. 정말 밀도 높게 정말 몇몇만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뭐 제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역할들은 충분히 다 하지만 뭐 제 나이 또래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저는 안 하고 삽니다. 저는 골프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저는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면서 그 공치고 이런 게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저랑 취향이 안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그 골프가 얼마나 재밌는데, 야, 니는 골프에 대한 재미를 모르네. 저한테 이렇게 빈정대듯이 말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요. 좋으면 니 많이 해라.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이나 보고 뭐 조용한 음악 들으면서 사색하는 게 더 재밌다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가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왜 너는 그걸 안 좋아하냐?
다 좋아하는 건데 라는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럼 이 말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그걸 좋아하고 그거에 궁합이 맞으면 그거 하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향적이든 뭐 외향적이든 내가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지상계는 이원성으로 쪼개져서 서로 다르게 돌아갑니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성으로 남자, 여자 쪼개지고 낮과 밤이 쪼개지고 선과 악이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상계, 여기 이 지상계라는 곳은 이원성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비물질계, 영혼계는 이원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본디 성별이라는 게 없습니다. 남자, 여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서로 쪼개진 구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 내향적이다, 외향적인 건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성적이어서, 내가 소극적이어서, 내가 자신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아서 내 의사를 남한테 표현을 잘 못한다든지, 내가 내 권리를 추구를 잘 못한다든지,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말했는데 내가 못 받아친다든지, 이런 환경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할 말이 있었는데 못했다든지, 했어야 되는 말을 내가 굳이 내 속으로 쑤셔 넣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뒤돌아가서 집에 가면 뭐 후회를 한다든지 상처를 받아요. 이 마음이 곱는단 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싫어져요. 사회생활을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그런 외향적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맞으니까 난 노력을 해도 저게 내랑 안 맞는데 그럼 억지로 해야 되냐?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 어때요?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맞는 삶을 찾아서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맞다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게 아니다란 말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나에게 맞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탈을 저 이상하게 포괄적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해탈은 나에게 맞는 올바른 주관을 확립을 해서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골프 좀 니 많이 치고 뭐 이거 좀 니 많이 해라.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내 삶 잘 산다. 이래 되면 된다라는 거죠.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하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런 말 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빈정대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기가 얇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끌려가죠. 그런가? 주관이 약하니까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을 주체 있게 살아가려면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정견, 정사유가 뚜렷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남의 생각에 내가 말리지 않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낮고 소극적이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쳐야 돼요. 왜냐? 내가 상처받으면 어때요? 내만 손해거든요. 내 상처받아서 내 손해볼 필요 있습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고찰해서 어떻습니까? 해탈해야 됩니다. 이 마음 영역에서 우리가 해탈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 열반에서 도시에서 열반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부분에 이 사회 틀에 갇히지 않고 남의 의식에 남의 생각에 내가 말리지 않는다. 나의 주관을 올바르게 세워서 해탈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 듣고 그런가? 저 말 듣고 그런가? 이렇게 남들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성격이 엄청나게 자신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동시에 저 스스로 내성적인 성격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 이혼하시고 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삶 사시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삶을 사시고 뭐 가정 폭력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매일 싸움을 했거든요. 살기가 싫었어요. 그냥 사는 게 싫고 뭐 눈 뜨면 지옥이다 보니까 그냥 뭐라 해야 되죠? 공격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분노심 이런 감정들이 많죠. 요즘에는 다큐나 뉴스 보면은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신질환자들이 정말 많다고 나오죠. 저도 그랬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인데 가만히 있는데 괜히 시비를 건다든지 뭐 이런 이제 환경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은 뭐 시비를 걸면 예를 들어서
니 뭔데 나한테 시비 거는데 내가 뭐 어쨌는데 이렇게 받아쳐야 되는데 못했어요. 왜냐?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시비를 걸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집에 가면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쁘죠. 생각도 오래 가고 쟤 내한테 왜 저랬지? 왜 저랬지? 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소심하다 보니까 혼자 상처받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사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 상대하기 싫은 거죠.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습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그렇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한때 집에 혼자 어쨌든 있었죠.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제가 싫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말도 못하고 소극적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런 환경에 처해진 제가 싫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내가 그들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내한테 그렇게 직접대면 왜 나는 이런 거를 참아야만 하지? 나는 안 참을란다. 부산 사투리로 그래. 내 이제 안 참을란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저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저 같은 사람 많겠죠, 그죠? 뭐 어쨌든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왜소했었어요. 되게 왜소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좀 이게 학구파적인, 되게 앉아서 공부만 하게 생긴 그런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거하고는 거리가 또 완전 멀었어요. 어쨌든 좀 이렇게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더 성격이 소극적으로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속으로 나는 약해. 나는 내성적이야. 이런 생각을 들고 있었어요. 말씀드렸죠. 제법 뭐하다. 고정된 실체는 없단 말이죠. 내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나를 형성을 시켜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도 좀 버벅대고 말도 잘 못하고 뭔가 누군가가 이상한 소리 하면은 못 받아쳤어요. 못 받아쳤단 말이죠. 그 당시 때는 제가 저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나는 약해. 나는 소심해. 항상 이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머금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싫었어요. 이런 제가 싫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런 게 싫고 사람이 싫어서 그러면 집구석에 박혀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환경이 나아집니까? 해탈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도시열방 구독자분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이 불교라는 종교를 어떤 수행에 연결시켜서 이제 명상을 많이 하죠. 그죠? 자, 명상은 아주 좋은 겁니다. 저도 10대 때 하루에 뭐 4시간, 길게는 8시간씩 명상을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이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깨달은 바는 어떤 거였냐면, 나의 내면에 집중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믿어야 되는 거다. 어떤 답을 나의 내면이, 이 내면의 영혼이죠. 이 영혼이 이미 알고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이후로는 명상을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지금도 명상을 해요. 하는데 짧게 잠깐 하지 길게 이렇게 저는 안 합니다.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명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환경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의 수행, 어떤 영성의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내면, 이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나라는 원래 실질적인 본질이 나가 나의 업으로 이 계획을 하고 태어났는데, 내가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를 한 장본인이 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설계를 내가 했으니까 답을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를 내가 했고 계획을 내가 잡았는데 그 답을 모르고 그 설계를 했겠습니까? 설계를 한 장본인이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갈 것이다라고 이미 내가 짜놨단 말이지, 계획을. 이것을 운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나의 갈 길은 내가 나에게 믿어 의심치 않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내가 나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이것을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한다라는 것은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나서 나의 본질, 참나, 진화, 영혼과 대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내가 주체를 가지고 나를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환경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경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는 뭡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는 결과라는 게 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저는 싫었단 말이죠. 성격도 소심하고 이게 뭐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되게 결여되어 있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만 수년을 했습니다. 당장 뭘 할 게 없는 거죠. 그럼 당장 이거는 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지라는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방법론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고민만 계속했습니다, 수년을. 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날 여름이었어요. 어떤 남자 두 명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쌩 하고 지나가는데 그 두 명이 자전거를 타고 싹 지나가는 그 풍경이 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순간에 찰나로 쫙 이렇게 비춰지듯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영혼인 본질이 나가 뭔가 제대로 된 걸 딱 마주하면 직감적으로 탁 하고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 육신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나 영혼이 식스 센스라고 하죠. 제 육의 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제 영혼이 느낀 거죠. 야, 니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니 저거 하면 앞으로 니 보완할 수 있다. 쫙 느낀 거죠. 닭살이 확 돋더라고요. 그래, 자전거 타자, 자전거. 이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샀어요. 저는 운동하고는 거리가 완전 멀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철학적인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발달된 성향이 돼가지고 앉아 사색하고 뭐 명상을 하고 이런 내적인 활동에 정말 많이 집중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이제 학원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뭐 음악 학원, 뭐 컴퓨터 학원, 뭐 미술 학원, 뭐 이런 것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단련하는 거는 근처에도 안 간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탔습니다. 타기 시작했는데 뭐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동네 이제 가게 가가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뭐 알아내고 해서 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탔는데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페 동호회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보니까 우리 동네 이렇게 지인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타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띠동갑의 형과 누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동창이에요, 동창. 동창 모임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이 동호회 참석을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저만 혼자 띠동갑으로 12살이 저만 어린 거예요. 그 형, 누나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저 돌아다닙니다. 배낭 메고 뭐 어디 저 막 50km, 60km, 100km 가가지고 밥도 먹고 같이 막 놀러 다녀요.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죠. 맨 처음에 제가 자전거를 샀을 때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뭐 거리로 치면 2km도 안 될 거예요. 동네 한 바퀴를 딱 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허벅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파스를 허벅지에다가 막 한쪽에 막 6장씩 붙이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체력적으로 약했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몸에 근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거든요. 자전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운동은 관심이 없고 재미없었는데 자전거는 재밌는 거예요. 뭔가 바람이 시원하고 자유롭더라고요. 나의 영혼이. 그래서 이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이 환경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육체가 단련이 되죠. 서서히 단련이 되겠죠. 그죠? 나도 모르게 계속 됩니다. 단련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즐겁고 재밌으니까. 즐겁고 재밌으니까 하다 보니까 단련이 계속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초반에는 그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탔습니다. 그런데 젊고 체력이 점점점 가속도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수도 늘어나고 더 타이트하게, 더 빡시게 힘들게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호회 형이 야, 우리 막내 니는 체력이 이제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형 누나랑 타지 말고 내가 동호회 하나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거 가서 타라. 거기는 진짜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데인데 그거 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진짜 이제 이 형 누나들은 어떠냐면 조금만 타다가 편의점 보이면은 들어가갖고 뭐 소세지 한 개 사 먹고 조금만 가다가 이제 내려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그러니까 먹고 놀고 즐기는 구조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옮긴 동호회는 진짜로 운동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다르죠. 제가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동호회에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자전거를 제대로 타는데, 이제 뭐, 이 자전거라는 뭐, 운동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짧게 좀 얘기를 할게요. 뭐, 자전거를 저는 일단 사이클하고 이제 MTB 두 개를 다 탔습니다. MTB는 이제 산에 타는 자전거고, 사이클은 이렇게 도로에서 탑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대회를 나가죠. 사이클은 도로 대회를 나가고, MTB는 산악 대회를 나가죠. 자, 이렇게 대회를 나가려면 어떻습니까?
근력 운동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자전거는 이제 근지구력 운동인데 전체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코어 근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시간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이클은 허리를 이렇게 굽혀야 되는데 이 근력이 약하면 되게 허리에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이클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120km, 뭐 길면 150km, 200km 이렇게 이제 거리를 타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대회를 나가지는 못하죠. 자, 그럴 때부터 이제 육체를 단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해야 되겠죠. 이미 이제 근력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간 상태였죠.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각종 대회도 나가고 수영도 하고 이제 확장을 하더라고, 이게. 처음에는, 저거 재밌겠다. 저거 하면은 자유롭겠다.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의지가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거의 전문 스포츠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도 나가고, 이제 말 그대로 스포츠맨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죠.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해서 스포츠맨이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안경을 다시 쓰는데, 원래 제가 이제 20대 후반까지 안경을 쓰다가 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라식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자전거는 고글을 껴야 되고 뭐 수영을 할 때는 수경을 껴야 되는데 렌즈를 끼고 매 순간 운동을 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라식도 하게 되고 외모도 변하고 옷 입는 것도 변하고 다 달라져 버립니다. 다 바뀌어 버려요. 말씀드렸죠. 제법모아 제행무상이다. 환경에 따라 사람은 변해버립니다. 변했죠. 변했어요. 외모고 뭐고 다 변해버렸어요.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죠?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얘기를 해요. 저는 좀 내향적이고 내성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엄청 외향적인 사람으로 당신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저를 아무도 내향적이거나 내성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늘어나죠. 그죠? 말을 듣는단 말이죠. 듣는데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닌데 나는 내성적인데 나는 내향적인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힌 거죠. 상대는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살아온 환경이 나라는 성격을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아닌데 이렇게 부딪혔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탁 하고 깨달음이 일어났냐면 나는 변했는데 나는 과거의 그 성격도 아니고 변해버렸는데 아직도 내가 나를 이 족쇄를 채워가지고 나는 이래라고 아직도 내가 나를 이렇게 하고 있네. 아무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만이 내가 이렇게 저평가하고 있네. 또는 낮게 보고 있네. 이게 내가 매이는 거구나. 이 생각의 틀에 내가 매여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 이걸 깨버리자. 이걸 과감하게 이제 깨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저는 내향 외향을 굳이 따지면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자주 안 만납니다. 거의 대부분 혼자 시간을 가지거든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충만함을 느낍니다. 사람이랑 많이 만나면 에너지가 많이 뺏겨요. 저는 사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뭐 어떤 책을 읽거나 그러니까 영성적인 마음을 많이 일으킬 때 충만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구석에서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또 사회에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상대해야 되죠. 그죠? 그럴 때는 내향적인 티를 안 냅니다. 제가 내향적인 티를 안 내죠. 그죠? 그러면 아무도 제가 내향적인 줄 모릅니다. 전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그리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어때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노력을 해서 메꿨죠. 채웠단 말이죠. 그죠? 메꿔서 채워지다 보니까 어디 가서 내 할 말 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이 일어나면 내 입장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소심해서 어떤 분을 당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 의사를 정확하게 남들한테 전달을 해요. 기분 나쁘면 나쁘다. 아닌 건 아니다. 딱딱하게 전달을 해요. 그럼 어때요? 상처를 덜 받습니다.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것을 내가 방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받아친다라는 거죠. 받아친다는 의미가 싸운다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의 주관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해라. 나는 아니다. 골프 좋으면 쳐라. 나는 아니다. 나는 혼자 책 보는 게 더 재밌다. 하지만 나는 필요에 의하면 외향적으로도 변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필요하면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내 시간을 주로 더 많이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이지 않는다. 자유롭다라는 거죠. 남의 생각에 동요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명상만 해서는 이 환경이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이것을 노력을 해서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채우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그 족쇄를 발목을 내가 잡고 있더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도 나만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과소평가를 내가 하고 있더라. 정작 가장 존중하고 믿어야 할 존재인 나 자신을 나 스스로 내가 저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겸손이 아닙니다. 모질하고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동시에 깨달았죠.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니구나. 겸손한 것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남한테 무시하지 않는 게 겸손이지, 내가 이것을 남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했을 때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이게 겸손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나를 갉아먹는 행위구나 라는 것을 탁 하고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강해져야 되겠다. 나는 약해. 나는 더 강해져야 돼 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원성이라고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약하고 강하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약하고 강하다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는 물질이니까 돈에서 나오겠죠, 그죠? 권력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육체에서 나오겠죠, 그죠? 뭐 덩치가 크고 남자로 치면 뭐 싸움을 잘하면 어떻습니까? 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본질인 참나 영혼은 이 비물질이기 때문에 이 돈, 뭐 권력, 명예, 뭐 육체,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더 높고 그럼 비물질이 낫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장의 이치는 이 비물질의 에너지 기운으로 돌아갑니다. 물질의 에너지 기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이 육신에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할 적에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 어디 돌아갔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 영혼은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어때요? 돈 많고 이거 들고 갑니까? 물질은 전혀 못 들고 가게 돼 있어요. 물질은 그대로 두고 비물질만 빠져서 나간단 말이죠. 덧없는 거예요, 이게. 덧없는 거지만, 그럼 덧없는 거라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저 집구석에 가가지고, 뭐, 저 산구석에 가가지고, 혼자 막 가만히 있을 거냐? 이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상대를 상대하고 살아가려면 이 대자연의 이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라. 그리고 나를 내가 갉아먹지 마라. 정말 이제 오래된 건데, 저는 정말 살면서 중요한 질문은 저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봐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질문을 저한테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질문 던졌죠, 그죠? 그러면 어떤 답은 뭐 하루 만에 나올 때도 있고, 이틀, 3일, 일주일, 길게는 뭐 몇 개월만 나오겠지만, 이 답이 정확하게 나 영혼이 탁 하고 답을 줍니다. 이 답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절로 가자. 이 따라가죠, 그죠? 나중에 멘붕 옵니다. 현타 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의 답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그 답을 내가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남한테 그 답 들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나의 영혼은 이미 알고 왔기 때문에 이 지상을. 왜냐? 나의 영혼이 설계했기 때문에. 하지만 전생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냐? 왜 잊게 하냐?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잊고 딱 왔는데 고통받으면 어떻습니까? 살기 싫잖아요. 좀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나도 막 좀 띵가띵가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막 전망하는 거 다 하고 싶고, 나도 전망하는 거 다 하고 싶은데, 이 나의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참고 견디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왜냐? 이 업을 소멸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업을 소멸해야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진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불교의 가르침을 딱 이제 들고 와서 땡겨서 넣으면, 중생은 오치온, 오온의 쌓임의 존재다. 색수상행식을 5개를 매 순간 쌓는데 이것이 의식과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6식, 7식, 8식이 저장이 되면서 이것을 전생을 살면서 겹겹이 쌓인 이 틀을 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한 것이다. 왜냐? 재행무상의 재법무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기 때문에, 중생이기 때문에, 이 이원성의 구조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생기면서 약하다, 강하다라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부타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뭐 한자로 어렵게 길게 막 넓게 막 힘들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쉽게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나는 그래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네. 육체적으로 단련을 해보니까 이 강한 게 끝이 없는 거예요. 더 강해져야지, 더 강해져야지. 나는 왜 대회를 나가면 150kg가 넘어가면 내 폐에 한계가 올까? 내 심폐기능에 한계가 올까? 더 단련해야지, 더 단련해야지 했거든요.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강한 거에는 끝이 없구나. 더 강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만 존재하는구나. 그럼 이 강하고 싶었다는 마음은 어디서 일어났을까? 아, 나는 약해라는 감정에서 일어났구나. 나는 내가 약해라는 이 감정 때문에 강해지고 싶었구나. 이 세계는 이원성이구나. 나는 여기에 갇혀 있었구나. 나는 이 두 개를 벗어나야지. 왜? 나는 약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강한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약한 거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강한 걸 추구했구나. 이 두 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구나. 이것이 해탈이고 이것이 중도구나. 라는 것을 제가 탁 하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강한 사람을 보면은 부럽고 뭐 약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은 무시하는 거고 내가 약하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강한 건 끝이 없는 겁니다. 돌고 돌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낮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단련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 확장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야 된다. 왜냐? 중생이라는 존재는 겉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겉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한테 내가 가가지고 저기요. 사람은 원래 약한 것도 없고 강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럽니까? 이런 말이 안 통한단 말이죠. 이 지상계는, 인간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약골이라서 사람들이 약하게 본다. 그럼 육체를 단련해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보는 환경을 일으키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환경이 사라지는 겁니다. 진리 공부는 별을 보는 거고 지상을 살아가는 것은 발을 딛고 땅을 걷는 겁니다. 안 넘어지려면 어때요? 잘 보고 걸어가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길만 걸어갑니까? 아니죠. 우리 영혼은 별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별을 보고 발은 땅을 딛는다. 잘 넘어지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 나의 영혼이 설계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답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제법 모아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제법 모아는 뭐 제가 이번 시간 1시간 동안 조금 통찰해 드렸는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엄청난 사색과 긴 시간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서 겹겹이 쌓여서 순간적으로 탁 하고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서 상처받았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믿어야 어떤 환경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을 믿고 환경이 일어날 때 받아치십시오. 받아치면 정확하게 그 환경은 사라지게 돼 있는 이치를 정확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 내가 설계를 했으니까. 내가 설계자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받아칠 수 있는 그 정도 힘을 내가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시련만 하늘이 준다. 뭐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환경이 내가 뭐 열악하고 내성적이고 상처를 받았다. 그 감정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집중하면 내만 상처받는다. 내 상처받으면 내만 손해다. 내 손에 갈 짓 하지 마라. 그래 봐야 내만 손해본다라는 거죠. 이 말 명심하시고 나 자신을 믿고 굳건하게 앞으로 가시면 반드시 그 환경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혈반의 슈퍼해머였습니다.